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심맥관계질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그 강의 내용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장질환 첫 번째,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을 이야기해요. 이 허혈성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부족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크게는 혈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심장혈관 이름이 관상동맥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관상동맥에 허혈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질환,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도 하고 관상동맥 질환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협심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협심증은 관상동맥 일부 폐쇄에 의해서 가역적인,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가역적인 심근 허혈이 발생해서 갑작스런 흉통을 일으키는 질환을 협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관상동맥의 협착 및 폐색, 쉽게 얘기해서 막혔다는 뜻이죠. 막힘에 의해서 혹은 순환장애나 빈혈 등의 혈액장애로 심근의 산소 공급이 감소되어 발생. 어떠한 원인으로든 심근의 산소 공급이 감소되게 되면 심장이 허혈에 빠지겠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란 뜻이 심근으로 가는 산소가 감소된다는 뜻이랑 일맥상통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원인을 보면 운동, 흥분, 그리고 심근 비대 등의 이유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게 되면 이 증가된 요구량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역시 협심증의 원인이라는 거죠.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못 보내줘서 생기는 게 협심증이니까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혀 있으면 제대로 된 혈류가 전달이 안 되겠잖아요. 어디에? 심근에.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산소 요구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 그것이 협심증입니다. 이 다음에 배우는 심근경색은 이게 완전히 폐쇄된 거예요. 완전히 막혀버리면 혈류가 아예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심근의 산소가 아예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되죠? 네, 괴사가 발생하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이게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차이예요. 이런 원인 외에도 운동이라든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 산소 요구량의 증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시나 심근에 산소가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흉통이 발생하고요.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산소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감소해서 흉통이 발생하고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심장 박출이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고요. 보통은 2-3분, 길어야 5분 이내로 짧게 지속되고요. 흉골 중앙에서 좌측 어깨와 좌완으로 방사되기도 한다. 그래서 방사할 수도 있습니다. 심근이 제대로 펌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창백한 얼굴, 심계항진, 불안감, 피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협심통이 시작되면 우선 안정을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쉼으로 인해 가지고 심근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엔티지라는 약물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나오죠. 니트로글리세린. 이 약물을 설화 투여합니다. 혀 밑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혀 밑으로 투여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혈류가 제대로 통할 수 있게 만들고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겠죠. 그러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이에요. 엔티지, 니트로글리세린. 꼭 기억해 두시고요. 5분마다 3회 투여할 수 있고,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더 이상 협심증 단계가 아니라 심근경색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심근에 괴사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5분마다 3회까지 투여 가능하다. 증상 완화가 없으면 심근경색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간다. 꼭 기억해 두세요. 추가로 엔티지는 햇볕에 노출되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갈색병에 꼭 보관해야 되고요. 혀 밑에서 자결감이 있을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자결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강조드린 바와 같이 3회 투여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돼요. NTG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협심증은 원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성 협심증이고요. 안정성. 두 번째는 불안정성 협심증이에요. 세 번째는 변이성 협심증입니다. 안정성은 안정적인 상황에는 흉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에 산소 부족이 별로 발생하지 않다가 운동이나 흥분하게 되는 경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흉통이 발생하는 게 안정성 협심증이고요. 불안정성은 안정 시에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정성이 혈관의 폐색이 더 심할 경우가 해당되겠죠. 변이성은 안정과 불안정 시가 아니라 보통 새벽이나 아침에 흉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흉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 불안정성에도 들어가지 않고 변이성으로 따로 분류한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의 완전 폐쇄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완전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 부위 심근에 비가역적인 괴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왜? 산소가 아예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15%에 이르고 50% 이상 발병 후 1시간 이내에 병원 밖에서 사망할 수 있는 굉장한 응급상황인 거예요. 앞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NTG를 3회 이상 사용하고도 반응이 없으면 빨리 응급실로 방문해라. 왜? 심근경색증일 수 있으니까요. 그림으로 보시면 정상 관상동맥은 이렇게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협심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죽상반 같은 게 만들어져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때문에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반면 심근경색증은 이렇게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혈류가 아예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공급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괴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원인을 살펴보면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드물게 색전증에 의해서도 폐색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전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죽상반이라는 게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죽상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죽상반이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형성되는 혈전에 의해서 관상동맥의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원인이든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의 완전 폐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심근경색이에요. 이와 관련된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보통 한 달 이내에 협심통 같은 전구질환을 좀 경험하는 경우가 보통 많지만 50% 이상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당연히 흉통이에요. 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흉통이 가장 특징적이고 목과 팔 그리고 턱 등으로 방사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 협심증과 비교하면 더 넓은 부위로 방사가 되는 게 좀 다른 점이겠죠. 그리고 심근괴사가 발생하고 특히 좌심실에 심근괴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좌심실의 기능인 전신으로 혈액을 짜주는 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심박출량이 감소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신부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폐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심부전에서는 폐와 관련한 증상이 발생한다. 앞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좌심부전이 굉장히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우심부전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 신부전에서 알려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병태생리는 알아두시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치료와 간호를 해줘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당연히 심근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해서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정을 꼭 취해주시고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산소요법을 적용해서 조금의 혈류가 들어가더라도 산소가 높은 혈류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산소요법을 해주면 좋겠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몰핀을 정맥주사해야 돼요. 심근이 괴사되면서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이 통증으로도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몰핀을 정맥주사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근육주사로 나오게 되면 틀린 거예요. 이 심근경색에는 심근이 괴사한다 그랬잖아요. 심근이 괴사하면서 발생하는 효소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셔도 괜찮지만 보통 CK나 CKMB 추가적으로 다른 효소들도 있어요. 이 수치가 상승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효소들의 상승 시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절대 근육주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근육주사를 하게 되면 이런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주사는 절대 안 된다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혈전에 의해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고 항응고제, 응고를 방해해서 재관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혈전 용해제는 출혈 경향을 높이기 때문에 출혈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항응고제로는 보통 헤파린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헤파린을 사용한다는 게 나왔었고 헤파린을 사용하게 되면 꼭 체크해야 되는 혈액검사가 있는데 그게 APTT예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헤파린과 관련한 응고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수치를 보면서 헤파린의 용량을 좀 조절할 수 있다. 어려우시면 공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헤파린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경피적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PTCA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PCI라고 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을 이용해서 얇은 도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거죠. 이 조영술은 이 관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조영제를 넣어서 폐쇄 부분을 찾는 거고요. 관상동맥 중재술은 그 막힌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런 풍선으로 여기를 확장해서 펴준 다음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이런 것들이 관상동맥 중재술이죠. 조영술은 막힌 걸 확인하는 거예요. 조영제를 넣어서.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부위를 뚫어주는 중재술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경피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앞에 경피적은 피부를 통해 접근했다는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뒷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상동맥 조영술, 조영제를 넣는다. 관상동맥 중재술, 이런 중재를 했다.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두 가지는.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은 보통 캐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PCI나 PTCA도. 근데 이름 자체가 쉽잖아요.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거. 관상동맥이 요렇게 그리고 이 돌아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위가 막혔다고 하면 우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요렇게 밑에 부분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대동맥에서 바로 우회하는 혈관을 만들어주는 게 관상동맥 우회술이에요. 당연히 외과적 처치죠. 이 외에도 기본적인 간호로 당연히 시기는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알려드리면 저염시기 해야 돼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지방 시기도 기본입니다. 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저런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에 의해서 저염시기, 저지방시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오 체크도 굉장히 자주 해줘야 돼요. 수분이 정체되지 않도록. 심장 기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심장이 좀 쉬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